안녕하세요. 유튜브 TV 뽕남이 형님 생활낚시 바다낚시 대박을 꿈꾸는 대박낚시 DPF입니다. 이번에는 학꽁치 낚시 이야기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꽁치 낚시 이런 걸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할 만큼 쉬운 낚시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꽁치 낚시 낚시 중에서 정말 쉬운 낚시인데 또 학꽁치 낚시를 안 해봤다고 하면 궁금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학꽁치 낚시 뭐 특징하고 그리고 채비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입니다. 조금 오랜만이라서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밍업, 워밍업, 몸풀기, 목풀기, 목소리가 오늘 왜 이래? 목소리 조금 풀고 가겠습니다. 라이브로 한 곡 들으시고 출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노래가 듣기 싫으시다면 스킵하시고 뒤에 낚시 이야기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이브로 한 곡 가겠습니다. Let's go. 낚시 여행 떠나자. 감성돔 낚아보자. 참돔 볼락 나갔다. 대박 낚시 DPF. 볼락 누워 낚시, 민장대 낚시, 지바리 낚시. 낚시 가방을 메고 모든 걱정 잠시 잊고 고요한 바다에 나의 꿈은 대박 낚시. 물때를 본다, 낚싯방 간다, 채비를 한다. 낚시는 맛있다호, 낚시는 재밌다호. 지금 출발. 바다를 본다, 마음을 연다, 기분이 좋다. 왔다 감성도, 왔다 볼락구, 왔다 갑오징어, 왔다 내가 없다. 낚시는 맛있다호, 낚시는 재밌다호. 바다에 바다, 바다. 대박 낚시. 어떻게 노래는 잘 들으셨나요?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더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낚시 갈 때 한 번쯤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다른 분들도 기분이 우울하면 이 노래를 한 번씩 불러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학꽁치 낚시 바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꽁치 낚시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꽁치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낚이죠.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좀 바꿀까요? 붉은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은 뭐 포인트에 큰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동해, 서해, 남해 다 낚을 수 있는 어종으로 비교적 쉬운 낚시에 속합니다. 낚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인트죠. 그 고기가 내가 원하는 대상 어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학꽁치는 우리나라 전 연안입니다. 연안이라는 것은 가까운 근처죠. 가까운 곳에서 낚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하고는 반대되는 말이 아니고 연안보다 조금 더 먼 곳을 근해라고 하죠. 근해. 근해까지 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가서 뭐 잡을 수도 있지만 연안에 붙어주는데 굳이 멀리 가가지고 낚시를 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학꽁치 첫 번째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또 가까운 뭐 방파제라든가 또 갯바위라든가 이렇게 잘 붙어주기 때문에 포인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철 생활 낚시 어종으로 좋다. 이 겨울철에 겨울 시즌에 낚을 수 있는 어종이 제한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는데 뭐 볼락 많이 낚죠. 볼락. 겨울에 낚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어종이 볼락이죠. 볼락도 뭐 마리수로 재미를 보는 고기인데 볼락, 뭐 학꽁치, 뭐 이런 거 몇 개 없습니다. 뭐 전갱이 곳에 따라서는 전갱이가 올라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겨울철에 쉽게 낚을 수 있는 어종으로 또 재미를 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집어만 되면 낚기가 쉬워요. 이 집어만 된다면 낚기가 쉬운 어종인데 뭐 낚는다는 표현보다는 잘 물어주죠. 던지면 잘 물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나 이런 건 없는데 차이는 마리수 차이는 좀 날 수가 있어요. 학꽁치 낚시를 전문적이라기보다 학꽁치만 그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뭔가 좀 빨라요. 뭔가 빠르고 뭐 반나절 낚시를 한다고 하면 낚시를 좀 익숙하지 못하신 그러니까 낚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많이 뽑아냅니다. 그런 게 뭐 노하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표층에서 물이 지어 다니는 특징이 있어요. 표층이라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상층에서 논다는 말이죠. 한 요 정도에서 논다는 말입니다. 수면에서 뭐 깊으면 한 2m, 수면에서 한 1m, 한 요 정도 사이에서 잘 낚이니까 뭐 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밑밥을 치면 물이 지어서 떠도는 습성이 있어요. 요 말이 뭐냐면 이게 밑밥을 이렇게 쳤죠. 저희가 밑밥을 던지면 요 주위에서 계속 이렇게 도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어가 된다면 그 웬만해서는 빠져나갈 위험은 없기 때문에 계속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꽁치 낚시 특징이라면 집어만 된다면 집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집어가 안 되는 데서 학꽁치를 낚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 학꽁치 낚시는 이 표면에 학꽁치가 모여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어만 된다면 누구나 쉽게 낚아낼 수 있는 그런 어종입니다. 학꽁치를 잡았다고 해가지고 뭐 낚시를 잘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낚시를 잘하는 기준이 뭔지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낚시를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학꽁치를 잡았다고 낚시를 잘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첫 출조한 분의 학꽁치 낚시 민장대로 했는데 이분은 낚시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 나왔는데 통영 갯바위에서 민장대 낚시를 한 건데 봄에 학꽁치가 집어되어 가지고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짧게 보시고 이렇게 낚시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낚시를 처음 출조한 사람도 낚을 수 있는 어종 학꽁치 잡아 올리는 거 영상 하나 짧게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와, 박조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왔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뭐, 네. 이 정도쯤이야. 예, 신강동 올라오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저분은 진짜 낚시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낚시를 못해요. 낚시에 니은도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시는 분인데 저렇게 학꽁치를 잡아가지고 그날 갯바위에서 소주에 술을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학꽁치 몇 마리 잡아가지고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엄청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 또 학꽁치의 맛이 비린내가 적어요. 은근히 그 비린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꽁치는 비린내가 잘 안 나고 좀 깨끗한 맛? 이렇기 때문에 비교적 먹을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학꽁치 시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은 초겨울에서 이런 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좀 큰 것들이 낚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한 11월에서 한 3월 사이, 이때가 주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시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빠르면 8월 한 중순 그리고 가을 한 요 정도에 내만큼 방파제에 장타 지점에서 일찍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가 좀 그랬죠. 올해가 8월 중순 9월 달에 가을쯤에 그 내만큼 방파제 쪽에 학꽁치가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씨알은 크지 않았지만 학꽁치가 집어가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학꽁치 낚시를 올해는 많이 즐겼죠. 그리고 4월까지 봄에 보통 한 3월까지가 11월에서 3월까지가 주 시즌이라고 보는데 늦으면 한 4월까지 큰 놈들이 낚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여름에도 집어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일부러 집어를 시킨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뭐 감성돔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밑밥을 치다가 보면 한 번씩 여름에도 학꽁치가 집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꽁치는 주 시즌 큰 걸 낚으려고 하면 뭐 초겨울이나 이런 봄인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집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또 채비를 바꿔가지고 감성돔 찌낚시 하다가 채비를 바꿔가지고 또 학꽁치를 낚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 학꽁치 낚시는 낚싯대를 이제 민장대가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릴 찌낚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민장대 학꽁치 낚시 하는 모습인데 민장대는 뭐 근접에 집어가 된다면 민장대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발 앞에 집어가 되는 학꽁치를 낚아내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통영 갯바위인데 한번 보시고 보시죠. 민장대 학꽁치 낚시 하는 거 잘 보고 오셨죠? 낚싯대는 이 학꽁치 낚시 장비를 알아볼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낚싯대가 되겠죠. 이 학꽁치는 민장대로도 할 수도 있고요. 릴지 낚싯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투대, 루어대든 뭐 큰 상관없어요. 없는데 1호대가 가장 무난하죠. 그 이유가 릴 찌낚싯대라고 하면 보통 이제 1호대를 얘기하는데 1호대가 뭐냐면 감성돔 릴 찌낚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낚싯대죠. 보통 이 감성돔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밑밥을 치다가 학꽁치가 집어가 되면 채비를 바꿔갖고 학꽁치를 낚거든요. 물론 학꽁치가 한번 들어오는 곳에는 당분간 학꽁치가 어느 정도 계속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알고 학꽁치를 낚을 거라고 간다면 뭐 민장대로 바로 채비를 하면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릴 찌낚시를 하다가 밑밥을 치면서 이렇게 상황을 보다가 이제 학꽁치가 집어가 되구나 여기에, 그러면 이제 학꽁치를 조금 낚죠. 그런데 뭐 원투 때든 루어 때든 뭐
큰 상관 없어요. 큰 상관 없는데 그래도 뭐 1호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밑밥을 쳐다보니까 뭐 감성도 올리지 않시 하다가 같은 얘기인데 감성도 올리지 않시 하다가 학꽁치가 집어가 되면 낚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호대의 채비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릴은 한 2000번에서 3000번 사이가 사용되죠. 그리고 원줄은 2호에서 3호 사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뭐 낚싯대, 릴, 원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감성도 릴 찌낚시하고 똑같이 가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감성도 릴 찌낚시 하다가 거기에 채비만 바꿔가지고 즐길 수 있는 낚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뭐 낚싯대, 릴, 원줄은 어떻게 보면 뭐 감성돔, 릴 찌낚시하고 채비가 비슷하고요. 단지 하나 이제 목줄하고 바늘이 조금 바뀝니다. 학꽁치는 큰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목줄을 좀 약하게 쓰죠. 약하게 써도 큰 상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0.85 목줄은 0.85에서 뭐 1.25까지 뭐 1호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0.85, 1호, 1.25 이렇게 비교적 약한 목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늘은 작은 것이 좋다. 이 뭐 낚시방 가면 뭐 피레미, 학꽁치, 뭐 지치 바늘이 있습니다. 뭐 참바늘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그 바늘을 보면 아주 작아요. 바늘이 작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늘이 작은 이유는 학꽁치 입을 보면 학꽁치 입이 작거든요. 그럼 바늘이 크다면 그걸 그걸 물지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늘은 작은 것이 좋다. 요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장대하고 릴 찌낚싯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편에 설명드리죠. 일단은 민장대 학꽁치 낚시하고 릴 찌낚시 학꽁치 낚시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 차이점을 알고 낚시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일단 민장대에 학꽁치 채비를 한다고 하면 포인트가 근접에 학꽁치가 집요가 될 경우에 사용을 하죠. 민장대를 이때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장점은 바로 캐스팅을 하고 또 고기가 물면 회수하는 속도가 빠르죠. 왜냐하면 발 앞에서 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던졌다가 바로 낚싯대를 들어가지고 학꽁치를 떼고 또 캐스팅하고 물면 바로 낚싯대를 들어가지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발 앞에서 낚아내기 때문에 멀리 던지는 것보다 또 마리수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발 앞 포인트는 집어를 해가면서 본인이 형성해야 됩니다. 이 학꽁치가 나오는데 참 희한한 게 이 밑밥을 치다 보면요, 이 학꽁치가 발 앞에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무조건 민양대를 들고 가가지고 내 발 앞에 학꽁치가 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밑밥을 치는데 당연히 뭐 들어오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 그 민장대로 공략이 안 되는 지점에 학꽁치가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항상 낚싯대를 민장대하고 릴지 낚싯대하고 같이 들고 다니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릴지 낚싯대 뭐 1호대 뭐 1호대든 뭐 2호대든 3호대든 뭐 여러 릴지 낚싯대가 있는데 보통 뭐 1호대라고 한다면 일단 발 앞에서 입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요때 조금 먼 곳을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발 앞에 이 낚시를 하다 보면 발 앞에 학꽁치가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는데 그냥 민장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희한하게 입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릴 찌낚싯대에 채비를 해가지고 조금 먼 곳을 노리면 입질이 오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 앞에 입질이 없는 경우 조금 먼 곳을 노릴 때는 당연히 릴을 사용해가지고 조금 먼 곳을 던져야 되겠죠.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뭐 비교적 먼 곳까지 캐스팅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인데 발 앞에서 입질이 없는 경우 멀리 던져보고 또 흘려 보내면서 입질이 잘 오는 지점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학꽁치도 입질이 잘 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에 떠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잘 물어줍니다. 뭐 이렇게 포인트에 제한은 잘 안 받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리얼 찌낚시대로 하다 보면 그 잘 무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학꽁치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해볼 수 있으니까 리얼 찌낚시대가 조금 유리하겠죠. 대신에 단점은 당연히 민장 때보다 뭐 채비를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 속도가 느리겠죠. 왜냐하면 먼 곳까지 캐스팅을 해야 되고 또 물면 감아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장 때보다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느리지만은 릴 찌낚싯대를 보통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큰 걸 낚는다. 큰 게 먼데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에서 좀 학꽁치 큰 놈이 문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죠. 학꽁치 낚시 날씨 한번 볼게요. 이 학꽁치 낚시도 역시나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학꽁치 낚시가 잘 되는 날은 낚시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뭐 낚시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 하면 뭐 해가 짱짱하고요. 구름이 적고 이런 날에 조과가 좋습니다. 학꽁치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해가 짱짱하게 나야 돼요. 날이 흐린 것보다 날이 맑아야 학꽁치가 집어가 되더라고요. 날이 흐린 날, 또 비가 온다거나 날이 흐리면 좀 집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같은 말인데 흐리거나 바람이 불면 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학꽁치입니다. 학꽁치. 그리고 파도는 큰 상관없어요. 파도가 치든 파도가 안 치든 큰 상관없는데 학꽁치는 물어주는데 이제 너울성 파도나 높은 파도는 조금 찌를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찌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챔질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도에는 조금 조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조류가 있는데 이 조류는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학꽁치 낚시에서 조류는 물이 엄청 빠른 곳에서도 뭐 학꽁치가 낚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안 가는 곳에서도 학꽁치가 집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학꽁치 낚시할 때 물이 안 가는 지역에다가 밑밥을 이렇게 주면서 집어를 시킵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집어가 되면 마리수로 뽑아내죠. 또 어떤 분은 역시나 학꽁치 낚시도 물이 조금 가는 게 도움이 된다 이래가지고 조류가 좀 흐르는 데다가 밑밥을 치면서 뭐 낚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요거는 뭐 개인 낚시하는 개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학꽁치는 물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학꽁치 낚시를 한다고 하면 포인트를 좀 홈통에다가 구성을 하죠. 왜냐면 밑밥을 갖다가 이렇게 홈통에게 이렇게 밑밥을 치면서 그 안으로 집으로 시켜가지고 가까운 곳으로 집을 시켜가지고 마리수로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낚시는 정답은 없으니까. 그리고 뭐 학꽁치 낚시가 그리 큰 어려운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류가 빠른 곳에서도 뭐 입질이 오고요. 잔잔하게 가도 뭐 학꽁치 물어주고, 또 조류가 안 가는 곳에서도 학꽁치가 들어오면 잘 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학꽁치 낚시 미끼하고 챔질입니다. 채비를 먼저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채비는 조금 설명드릴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꽁치 낚시 채비는 뒤쪽에서 좀 몰아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은 이제 미끼하고 챔질하고 이런 거 조금 설명드리고요. 채비는 뒤에 몰아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끼는 학꽁치 낚시할 때 미끼는 곤쟁이라고 하는 거하고 크릴을 사용합니다. 이 곤쟁이는 뭐냐면 이 크릴보다 좀 더 작아요. 크릴 뭔지 아시죠? 뭐 새우라고 많이 부르는데 새우하고 크릴은 다릅니다. 다른데 그 새우처럼 생긴 거 그래. 그게 크릴 맞는데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습니다. 그걸 곤쟁이라 부르는데 곤쟁이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곤쟁이가 없는 데서는 이제 크릴을 구입해가지고 크릴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개가 대표적인데 뭐 상에 따라서는 오징어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일 무난한 게 크릴이죠. 크릴인데 이제 크릴을 사용할 때 이제 크릴이 크기가 크다고 하면 머리하고 꼬리를 떼어버리고요. 몸통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 학꽁치 바늘이 제가 아까 작다고 얘기했죠. 작기 때문에
크릴이 오히려 더 커버리면 이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릴이 크다면 머리하고 꼬리 떼버리고 몸통만 끼우시면 될 것 같아요, 바늘에. 그리고 작은 크릴은 꼬리만 떼고 바늘에 끼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챔질은 이제 강하게 하는 것보다 살짝 튕구듯이 가볍게 챔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꽁치는 입이 작아요. 입이 작고 입 쪽에 살이 비교적 약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챔질을 해버리면 오히려 후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살짝 가볍게 튕구듯이 가볍게 챔질을 하는 게 오히려 후킹이 더 잘 됩니다. 이것도 하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캐스팅이 먼저 나왔네요. 채비는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학꽁치 낚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채비가 학꽁치 이중 채비죠. 이중 채비. 이중 채비 맞나요? 이종이 아니고 이중 맞아요. 이중 채비가 뭐냐면 이렇게 채비가 쭉 오죠.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큰 찌를 하나 답니다. 큰 찌를 하나 달고 요 밑에 목줄이 오면서 여기에 고추찌나 발포찌가 들어가죠. 그리고 바늘이 옵니다. 요 앞에 있는 찌는 던질찌입니다. 던질찌. 던지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던지는 역할만 하는 던질찌. 그리고 실질적인 입질은 요 뒤에 있는 고추찌라고 부르죠. 고추찌나 이제 발포찌가 뒤에 오는데 이 고추찌하고 발포찌는 이 캐스팅이 잘 안 되거든요. 작아가지고 무게감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던질찌 하나 놓고 실질적인 입질은 요 고추찌나 발포찌로 입질을 박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요, 여기부터 요 바늘까지 요 구간이 요 채비가 요 던질지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쫙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날아가다가 이렇게 던지며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부터 요 부분까지가 이 던질지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비가 꼬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요, 채비가 떨어지고 이렇게 찌를 보면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직감적으로 바로 압니다. 이게 낚시를 오래 하다 보면 던져 놓고 보면요, 이게 뭐 감성돔 찌낚시를 하든 구멍찌를 사용하든 막대찌를 사용하든 이렇게 캐스팅을 했는데 찌를 딱 보면, 흘러가는 찌를 보면 지금 내 채비가 뭐가 꼬였다 이런 걸 좀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뭐 형태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던지다 보면 채비가 꼬였는지 이렇게 던질지를 감았는지 이게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거는 이게 막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자주 꼬이니까 그걸 자기가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꼬여버리면 입질이 안 옵니다. 바늘이 요 던질지에 막 물려있고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감고 있으면 입질이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채비를 던져놓고 이 채비가 꼬였는지 빨리 파악하는 능력, 그걸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캐스팅을 하고 채비가 수면에 닿는 순간 여기가 물이 있죠. 바닷물이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바닷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채비를 던져서요 쭉 날아가겠죠. 채비가 날아가가지고 딱 바다에 딱 수면에 닿는 순간, 이 닿는 순간에 원줄을, 어디 원줄입니까? 릴이죠. 릴 쪽에 원줄을 한번 딱 잡아주면요,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원줄이 쫙 나가다가 원줄이 내가 손을 딱 대면 원줄이 안 나가겠죠. 선다는 얘기입니다. 원줄을 잡아주면 이 원줄하고 채비가 일자로 펴지면서 채비 엉킴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날아가고 있는데 채비가 쭉 날아가는 순간에 던질지 있고 목줄이 나와가지고 바늘이 있고 여기 발포치나 뭐 고추찌가 달리겠죠. 요게 쭉 날아가면서 보통 어떻게 돼요? 이 던질지가 먼저 날아가겠죠. 날아가고 그 뒤따라서 발포치하고 고추찌하고 바늘이 뒤에 따라갈 겁니다. 따라갈 때 떨어지는 순간 내가 릴이죠. 이쪽 부분에
줄을 한번 딱 잡아주면요, 손으로 딱 날아가다가 참 어려운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쭉 날아가다가 이 던질지가 딱 서겠죠. 내가 손으로 딱 잡았습니다. 요 부분을 릴에서 나오는 원줄을 딱 잡으면 릴이 이 원줄에서 쭉 날아가다가 딱 서겠죠. 당연히 서겠죠. 내가 줄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풀려 나가지 않습니다. 요 순간에 던질지가 딱 서겠죠. 서면 여기서 목줄하고 고추찌하고 바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형태가 고추찌, 뭐 발포찌, 바늘 이렇게 일자로 딱 펴지겠죠. 그 상태에서 딱 펴지는 순간 물에 탁 닿을 겁니다. 요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해되시죠? 뭐 이런 거 이해 안 되신다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요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채비 엉킴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방법을 안 쓴 사람도 있어요. 그냥 던집니다. 그냥 던지고 줄 그대로 착 풀어버립니다. 풀고 잡는 이 원줄을 잡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안 꼬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찌를 보면서 내 채비가 꼬였다 안 꼬였다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뭐 굳이 원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이라고 하면 이 캐스팅이 잘 되면 안 꼬여요. 너무 힘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놓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채비가 꼬이거든요. 근데 캐스팅을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굳이 줄을 잡지 않아도 채비가 이렇게 정렬이 잘 된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뭐 이것도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한번 보죠. 이제 채비가 나왔네요. 학꽁치 채비, 구멍찌, 막대찌 뭐 큰 상관은 없는데 채비는 다음 편 2편에서 채비 알아볼 거고 구멍찌, 막대찌 조금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자작 채비하고 학꽁치 만들어진 거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만들어진 거 그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조금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또 학꽁치 낚시에 필요한 팁들 조금 더 설명드리는 거 할게요. 그건 2편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드렸고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편보다 2편이 더 중요하겠네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그분들이 봐주시는 광고로 제작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수익이 더 많이 난다고 하면 앞으로도 낚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TV 뽕남이 형님 바다 낚시 대박을 꿈꾸는 대박 낚시 DPF였습니다.